자, 클류 구문학습 17 명사 수식어. 이번에는 전치 수식이다. 자, 선생님이 우리 수식어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후치 수식어라고 했는데 전치 앞에서 수식할 때도 있지. 사실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전치 수식어에 더 익숙해 있는지도 몰라. 좀 쉬운 영어들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beautiful woman 뭐 이런 거 같은. 자, 그러면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자, 전치 수식어. 영어는 기본적으로 후치 수식어다. 그치? 대체적으로 영어는 이제 긴 거는 그런데 이제 후치 수식을 하고 왜 길기 때문에 그럼 전치 수식은 짧을 때 이제 앞으로 가는 거야. 가벼울 때. 자, 그래서 뒤에서 수식하는 말이 짧으면 앞에 쓸 수 있다고 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네 가지 전치 수식어를 한번 살펴볼게. 자, 뭐가 있느냐? 바로 형용사, 명사, ed, ing. 여기서 이 ed라는 거는 과거분사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ing라는 거는 현재분사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이 순서가 뭐냐면 형용사, 명사, 과거분사, ing 이게 그 전치 수식어의 빈도야. 뭐 가장 많은 거는 당연히 뭐 형용사지. 아까 얘기했듯이 뭐 beautiful 아니면 big, small 이런 것들. 근데 또 실제로는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명사라는 거지. 아마 형용사가 이제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건 너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명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명사를 전치 수식어로 쓰면 고유 성격이 약화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번 볼까? Officers in an army 하면 뭐야? 군대에 있는 관리들이야. 군대에 있는 관리들. 그런데 여기서 이 army를 형용사로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army officers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군대에 있는 할 때는 여기 관사가 붙었잖아. 왜 관사가 붙니? 명사니까. 이때는 명사니까. 근데 army officers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 army는 물론 명사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은 뭐다? officer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명사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지? 그렇게 돼서 관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이 문장을 한번 보자. A shop for shoes. 신발들을 위한 가게.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 신발을 앞으로 보낸단 말이야. 그럼 신발 가게를 만들어보자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 shoe shop이 되는 거야. 왜? 자 봐. shoes에 해당하는 이 복수가 어떻게 됐다? 사라지고 그냥 shoe를 썼지. 근데 너희들이 선생님 여기 a shoe shop 할 때 어는 관사는 붙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관사는 뭐니? 사실 a shop에 해당하는 그 관사지 이 shoe를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야. 명사의 그 성질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하이픈을 이용한 전치 수식. 이거는 뭐냐? A man with a sad face 하면 뜻이 뭐니? 남자, 슬픈 얼굴을 한 남자.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이폰을 이용해가지고 sad face를 형용사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돼. sad faced man. A sad faced man. 물론 어는 man에 붙은 거고. 그러면 sad faced 할 때, 자,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이 시험의 키포인트는 이거야. 명사 앞에 전치 수식으로 ing 형용사, 그러니까 현재분사, 그 다음에 VED, 바로 PP, 과거분사 형용사가 이렇게 앞으로 갈 때 하이폰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과거분사든지 아니면 현재분사일 때, 자, 이걸 기억해. A man이, 바로 man이 주어야. 그리고 sad faced가 수로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남자가 남을 슬픈 얼굴을 짓게 막 억지로 만드냐면 아니면 지가 슬픈 얼굴을 지어줬니? 지가 슬픈 얼굴을 지었지. 그러니까 바로 sad-faced man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장을 또 보자. A man hunting foxes. 자, 해석하면 이거지. 여우를 사냥하는 남자. 물론 여기서 hunting, 현재 분사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근데 이거를 전치 수식을 바꿔버릴 수 있어. 그냥 전치 수식으로 fox hunting이 되니? 아니. 그럼 두 단어가 되니까 항상 뒤에 수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다? 하이폰을 이용해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 hunt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fox를 앞으로 보내게 되는 거야. 보자. 자, a fox hunting man.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자, 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보자. 남자가 사냥을 하니? 사냥을 하잖아. 그치? 남자가 주어, hunting이 수로. 그래서 ing. 자, 그 다음 문장은 flowers smelling sweet. 뜻은 달콤한 냄새가 나는 꽃이야. 근데 이것도 앞에서 전치 수식을 하고 싶어. 그럼 뭘 이용한다? 하이폰을 이용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겠지? 자, 뭐? sweet smelling flowers.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니 선생님, 꽃은 달콤한 냄새가 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수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야, 원래 문장도 한번 봐봐라. Flowers smelling sweet. 여기 ing가 와 있지. 왜 이게 ing가 와 있지? 해석은 달콤한 냄새가 나는 꽃인데 바로 이게 자동사잖아. 자동사. 자, 자동사 너희들이 참 힘들어하는데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어. 그 얘기는 수동의 형용사가 없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ed를 써서 형용사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달콤한 냄새가 나는 꽃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A satellite made by man. 자,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satellite. 자, 이거를 전체 수식을 하고 싶어. 그러면 바로 by 이후에 해당하는 man을 앞으로 돌리고 하이폰을 이용해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바로 a man-made satellite 이런 구조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문제 풀 때는 satellite가 주어, made가 수로.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만들어지는 거니까 바로 man-made satellite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너희들이 조금 한 번만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자, 이 얘기야. 자, 보자. 자, 너희들이 이 시험 포인트는 이거라는 거지. 얘가 전치 수식이 됐다고 해도 얘가 주어다. 얘가 수로다. 그래서 남자가 슬픈 얼굴이 지어졌다. ed. 자, 얘가 주어다. 헌팅. 수로다. 그러니까 남자가 사냥하니까 ing. 자, 꽃이 달콤한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는데 왜 여기는 ing가 붙었지? 왜? 이건 자동사니까. 그지? 여기는 satellite, 인공위성이다. 인공위성은 만들어졌으니까 바로 made가 된다는 거. 알겠지? 꼭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럼 실전 이제 지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보자. 자, 1번 the $5 또는 $5. 이 답은 당연히 $5지. 왜? 하이폰을 이용해서 형용사가 됐으니까 명사의 성질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복수 같은 거 붙이면 안 되겠지. 그래서 $5짜리 지폐는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근데 관계사 설명했지. 근데 그 링컨이 Broughton End 끝을 가져왔습니다. 어디에? 노예 제도에. 그지? 노예제의 종식을 가져왔던 아브라함 링컨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다. 자, 2번 문장을 보자. 2번 문장. 이것도 간단하게 답은 이거다. 왜? 하이폰이 붙어서 형용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명사의 성질이 사라지니까 s를 붙이면 안 된다. 해석은 This is a problem.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해놓고 문제 설명. 어떤 문제? 부모들과 직면하는. 자, 이 문제가 부모들과 직면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ing 형용사가 온 거야. 어떤 부모? 7세 아이의 부모들과 직면하고 있는. 자, 3번. The valley. 자, 이 계곡은 10m 깊이입니다. 자, you have, 이것도 이제 간단하겠지, 이제. 6-meter ladder. 자, 원리가 뭐라고? 형용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명사의 성질을 잃는다는 거. 그래서 6m짜리 사다리, 그리고 바위, 그리고 성냥 한 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4번 또 들어가자. Some dinosaurs, 몇몇 공룡들은 hollow bones, 속이 빈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놓고 this is a feature 한 뭐야? 이것이 특징입니다. 해놓고 명사 밑에 또 들러붙었잖아. 어떤 특징? 이하고 얘의 관계는 무슨 관계? 주어 수로 관계. 자, 특징, 발견되는 특징. 오늘날 어디에서? 바로 온혈 동물에게서 뜻이 이렇게 되는데 말 그대로 따뜻한 피를 가진 동물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앞에 있을 때 creatures 이게 이제 주어야. 그 다음에 얘가 수로야. 그러면 이 생명체들이 이런 동물들이 자 피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 지가 피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warm blooding 이 답은 이거야. warm blooded 따뜻한 피를 가진 바로 creature 이렇게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warm blooding은 안 되냐? 될 수도 있어. 아니 왜 안 되겠니? 근데 뜻이 어떻게 되니? warm blood 하면 조금 괴기스러운데 막 뜨뜻한 피를 막 절절 흘리고 있는 그런 생명체. 아 물론 공포영화 이런 데서는 쓸 수는 있겠다. 근데 이런 영어 문제는 상식적으로 접근해야지. 상식적으로. 알겠지? 그래서 바로 warm blooded 하면 따뜻한 피를 가진 이런 동물들. 그래서 답은 2번. 자, 5번. Other listening test. 다른 듣기 시험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를? 자, 이거는 뭐니? 이거 병렬 묻는 거네. 그럼 뭐 병렬이니? 뒤에 딱 보니까 이게 형용사지. 얘도 형용사 와야지. 그래서 답은 1번. 해석은 짧고 쉬운 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관계사절 붙었네. 그런데 그러한 그 대화에 바로 질문들이 기초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다. 자, 그 다음 Advanced 6.
자, 그 다음 176명이야. 누구? 남아있는 180명 가운데 176명이 얘가 핵이지. achieved. 성취했습니다. 어떤 보통의 성공, 일반적인 성공 이상을 성취했습니다. 이건데 답은 뭘까? 그럼 너희들도 이렇게 생각하겠지. 자, 180명이니까 남아있으니까 얘들이 남겨진 거니까 이기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왜? 답은 이거야. 뭐기 때문에? 자, 눈치 빠른 애들은 눈치 깠을 거다. 뭐다? 리메이닝이 무슨 동사? 자동사니까. 자동사. 자동사는 수동이 없다니까. 바로 PP 형용사가 없다니까, 자동사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이 자체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그냥 남아있는 180명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건 뭘 잘 모르겠으면 이거는 외워라. 정 안 되면. 자, 그 다음 7번. That burdens. 어떤 빛의 이런 짐들은 흔합니다. 어디에서? 자, 뭐야. 이건 말도 안 된다. 무슨 정관사 뒤에 to가 보이니? 이건 말도 안 되지. 일단 답은 developing countries. 그럼 어쨌든 얘하고 얘 관계는 주어 수로 관계인데 나라가 어떻게? 나라가 발전을 하고 있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거지. 왜? 지금 한창 발달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 그 다음 8번. Most of our electricity. 자, 우리 전기의 대부분이 is generated. 생성됩니다. 자, 뭐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거다. 일단 이 air은 pollute의 목적어 역할이었는데 하이폰을 붙이면서 이렇게 같이 형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튀어나오겠지. 그러면 자, 이걸 잘 봐라. 얘가 바로 fossil fuels가 이게 주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을 목적어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얘가 pollute를 이게 동사라고 생각하고 얘를 목적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자, 화석연료야. 화석연료. 뭐를? 대기를 오염시키니 대기에 오염되어지니 대기를 오염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능동의 형용사 air polluting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를 오염시키는 화석연료에 의해 이렇게 되겠지. 자, 9번 보자. The freezing, frozen food industry. 자,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 얘가 수로. 그러면 음식 산업인데 막 뭘 얼리게 하는 음식 산업이니 얼려진 음식이니 바로 frozen food겠지. 바로 냉동식품. 얼어진 그 음식 산업은 그러니까 냉동 음식 산업은 began 시작되었습니다. 1930년대. 그런데 그때 이건 관계부사야. 관계부사. 그런데 그때 한 미국 발명가가 개발했습니다. 빠른 어떤 냉동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미국 발명가가 빠른 냉동 과정을 개발했던 그 1930년대에 시작되었다. 이게 되겠다. 자, 10번 보자. But man is not really the master. 인간은 정말로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에. 해놓고 명령동이니까 이거지? 관계사인지 알겠니? 어떤 세상? He has built. 그가 지은 세상. 그가 만든 세상에. On the contrary. 반면에. 자, 언제 써? 대조할 때 쓰지. 자, 그러면 이러한. 자, 세상이야. 인간이 만드니 인간에 의해. 그러니까 이거다. 인간이 만든 세상 이러면 너 뭐 하고 싶니? man making world 하고 싶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하지만 영어는 그게 아니라고 했지. 하이폰이 됨으로써 얘가 이제 얘를 수식하는 꼴이 되는데 이때 주어는 뭐다? world고 수로가 뭐다? 바로 이쪽인 거야. 수식하는 놈인 거야. 그럼 잘 봐. 이 세상이 만들어졌니? 아니면 세상이 만들고 있니? 세상이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뭐다? 바로 man made world. 오케이? 이러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이때는 이제 man을 원래는 이제 by 아까 앞에서 했던 거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made by man 이 부분이 앞으로 선행이 된 거지. 그래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은 has become his master. 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해놓고 이거 관계사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너무 당황스럽게 하지 마라. 얘를 전면구 딱 쳐버리고 얘를 넣어서 해석하면 된다. 계속 갈게. 자, 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 앞에 그는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자, 관계사 병렬이다. 또 뭐 그 주인을 빠진 자리 여기 그가 즐겁게 해야 합니다. 가봤지?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이거야. 자, 세상은 그가 절을 하는 그리고 그가 기쁘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그의 주인이 되었다. 이게 한국식 해석인데 자,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자, 뭐다? 영어식으로 먼저 general한 거 딱 던지고 바로 general한 his master 딱 던지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붙는 이런 구조로 해석의 버릇을 해야 된다. 자, 어드밴스 11. 자, 이거는 보자. 보스턴 based. 자, institute. 어떤 기관이지. 기관. 그럼 얘가 주고 얘가 수로야. 기관이 뭐를 근거를 두게 하니 지가 근거되어져 있니, 보스턴에.
지가 보스턴에 근거되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뭐다? The Boston-based Institute. 자, 보스턴 기반으로 한 그 기관은 estimate 추정합니다. More than a million children. 1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아시아에서 will die of illnesses. 질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해놓고 질병 밑에 수식이네. 어떤 질병? Linked directly to air pollution. 자, 대기 오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질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답은 Boston based. 자, 12번. Nervous first date. 아주 긴장한 첫 번째 데이트야. 그리고 wedding decoration. 결혼식 장식과 부케. 그리고 anniversary. 그리고 발렌타인 데이. 이 모든 것들은 자, 이거 이렇게 된다. A, B, C, D야. 그럼 얘는 뭔데? 얘는 요거 X, Y 처리된 거지? X, Y 처리. 이 모든 것들은 특별한 행사입니다. 해놓고 어떤 행사? 그 행사들은 need beautiful. 필요합니다. 아름답고 조심스럽게. 자, 어떻게? 꽃이지. 얘가 주어고 얘가 수로다. 꽃이 선택하니 꽃은 선택되니.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selected 선택되어진 무엇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답은 selected가 되겠다. 자, 13번. 자, 일본의 Environmental Agency, 환경청이겠네. 환경청은 최근에 업데이트했습니다. 그것의 목록을, 어떤 목록이니? 자, species는 종이지. 그러면 이 종, 야, 멸종 위협을 주는 종이니?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니? 당연히 멸종 위기에 처해야 되겠지. 그래서 endangered species, 이 멸종 위기의 종 목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the number는 얘가 핵이다. 그래서 수, 뭐의 수? 거기서 어류의 수는 그 리스트에 있는 그 수는 was raised. 자, 증가되었습니다. 16에서 76으로. 자, 그 다음 14. In southwestern France. 자, 남서 프랑스에서 언제? 1940년에 four children, 4명의 아이들이 were searching, 찾고 있었습니다. 뭐를? 그들의, 자, 잃어버린 개지. 그러면 개가 잃어버리니 얘는 잃어버려졌니? 그러니까 개는 주어, 얘는 수로. 그럼 얘가 잃어버려졌잖아.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바로 lost가 되겠지. 자, 그 다음 15번. He looked through the glass elevator. 자, 그는 그 유리 엘리베이터를 통해 보았습니다. 뭘 봤니? At the, 자, houses. 집을 봤대. 어떤 집? 자, 눈을 덮고 있니? 아니면 눈으로 덮여졌니? 그러니까 바로 snow-covered houses. 오케이? 근데 그 집들은 뭐야? lay below.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아래에 놓여 있는 그 눈으로 덮인 집들을 보았습니다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snow-covered가 된다. 자, 우리 전치 수식어에 대해서 배웠다. 근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하이폰으로 만드는 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지. 그거는 사실 그렇게 요즘 들어와서 현대 영어에서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야. 근데 이제 원리는 알라는 거. 알겠지?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이거야. 자, 전치 수식이 된다 해도 뒤에 있는 이 수식을 받는 명사가 바로 주어라는 거.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전치 수식어가 수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너희들이 이게 능동일까 수동일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다. 자, 수고했습니다.